여러분 안녕하세요. 송영선입니다. 불과 일주일 사이 선거판이 크게 뒤집혀지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지금 내우 외환의 형상입니다. 삼중고에 둘러싸여져 있습니다. 그 삼중고의 첫 번째가 공천 파국입니다. 공천 파동이 아니라 멀쩡하게 공천한 사람을, 그리고 잘 공천된 사람을, 국민들이 지지하는 사람을 뽑아놔 놓고 국민들의 의사를 묻지 않고 그냥 쳐냈습니다. 그들은 우리 당을 위해서 가장 최전선에 서서 싸울 사람들을 쫓아낸 겁니다. 집토끼들의 민심이 등을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강성 보수 우파들이 등을 돌리도록 하고 있습니다. 도태우 장례찬을 자른다고 수도권에 있는 민심이 우파 쪽으로 결집하는 게 아닙니다. 도태우 장례찬을 자른다고 호남인 민심이 우리 쪽으로 표를 던지는 것도 아닙니다. 호남에서 국민의힘 당선자를 더 만들어낼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뭔가 보란듯이 제대로 하겠다고 하면서 국민 추천제를 도입을 해서 지금 대구 북구갑과 동구갑 공천을 해놓은 거 보면은 고개를 갸우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진짜 의도가 뭔지, 그 자리에서 기존에 뛰고 있던 현역 의원뿐만 아니라 예비후보 다 배제했습니다. 예비후보로 등록조차 하지 않은 두 사람을, 그것도 오래전에 선거에 관심을 가지고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우리 당에 헌신해오던 사람들도 아닌 덮보잡 수준의 사람들입니다. 대구 북구갑에 공천받은 우재준 변호사는 클린선거 지원단에서 활동하던 사람입니다. 이게 뭡니까? 자기 공천 아니에요? 도태우를 밀어내고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을 공천했습니다. 김기웅 전 통일부 차관이 도태우보다도 민주당을 향해 더 날카로운 칼을 휘두르고 더 전력이, 전투력이 뛰어나다는 걸 증명한 근거가 있습니까? TK 출신이지만 지역에서도 잘 알려지지도 않은 인물이에요. 이런 공천을 하는 것은 그 당사자, 공천을 받은 당사자로서는 천운인지 몰라도 대구 시민 전체에 대해서는 이보다 더 큰 모욕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얼마나 대구 시민을 무시하면은 너들은 아무나 갖다 놔도 국힘을 찍게 돼 있어. 그러니까 입 다물고 나라를 위한다는 말만 하지 말고 나라를 위하면은 그냥 공관위에서 내세운 사람을, 뽑은 사람을, 공천한 사람을 찍어. 인용하기 싫지만 조국말을 인용하자면 붕어개, 개구리로 취급하는 겁니다. 문외 취급을 하는 거예요. 이런 대구의 배신감이 대구로만 끝날까요? 정말 걱정됩니다. 정말 걱정돼요. 물론 공관위에서는 이렇게 함으로써 수도권의 민심을 좀 더 우리 쪽으로 끌어올 수 있고 민주당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고 우리가 더 깨끗한 당인 걸 증명해 줄 수 있다 할 수 있지 라는 계산으로 했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거기에 대해서 퀘스천 마크를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안고 있는 삼중고 중에 두 번째는 이런 당내의 공천 파국 때문에, 공천 파국으로 말미암아 불과 열흘 전까지 상승 기도를 올라가서 상승 가도를 달리면서 대통령 지지율 40%를 치고 올라가던 그 가도가 지금 4% 떨어지고 엎친 데 덮친 격에 여러 중고들을 고통을 지금 가져오는 이유가 된 두 번째 상황은 어제 더불어민주연합에서 발표한 비례대표 후보들을 보면은 당선권 안에 통진당 후신인 진보당이 추천한 사람 3사람이 다 들어왔습니다. 5번, 11번, 15번. 국가전복제로
감옥을 산 이석기의 후신들입니다. 이들은 국회에 들어와서 국방이나 정보 일을 하겠답니다. 이들이 국방 전문가도 아니고 정보 전문가도 아닌데도 국가안보에 관련된 최상급의 비밀을 빼내서 정권을 쓰러뜨리고 윤석열 정권을 무력화하는데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이 불보듯 뻔한 거예요. 이걸 보고도 지금 국힘은 여기에 대해서 나서서 항변하는 사람 하나 없고 앞서서 나서서 싸울 사람 하나 없습니다. 도태우가 있다면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하겠죠. 장년찬이 있다면 나서서 얘기하겠죠. 또 강한 전사들을 우리가 공천을 해놨다면 덧보잡이나 뭐 소위 말하는 중도나 뭐 명망가나 덕망가나 이딴 번지르한 이름의 후보가 아닌 진짜 전사를 뽑아놨다면 지금 이 상황에서 입 다물고 있을까요? 단 한 사람도 나와서 여기 지금 공격하고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냥 당하고 있는 거예요. 그냥 당하고 있어. 우리는 5.18에 대해서 언급한 그것도 5.18 좋지 5.18에 대한 특검법에 특검법에서 명시된 내용을 가지고 얘기한 사람을 공천을 취소를 시키면서 민주당은 우리 당을 공격하는 사람들을 보란듯이 공천합니다. 천안함 사태? 우리 군들이 심어놓은 지뢰가 터진 거 아니냐? 혹은 저렇게 북한이 침략을 하는 데는 침략당한 것 우리가 잘못이고 침략당한 군인이 책임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인간들도 다 공천을 받았어요. 뿐만 아닙니다. 앞장서서 노무현 문재인을 공격해준 사람을 우리는 목을 치는데 저기는 자기들의 당의 아버지고 당의 대선배인 노무현을 잘못된 불량품이라고까지 폄훼를 하는 양문석 같은 후보도 지금 쳐내지를 않고 있습니다. 쓸모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겠지. 선수로 세우기에는. 우리만 지금 자해를 하고 있는 거 우리만. 그러면서 상대방이 하는 공격 우리 자해하는 데 급급해서 상대방이 하는 공격에는 맛을 지금 여유도 시간도 용기도 능력도 없는 상황입니다. 그냥 파죽지세로 공격해 들어오는 데 대해서 몰리고 있을 뿐입니다. 세 번째, 삼중고의 세 번째는 이종섭 황상무의 사건입니다. 이종섭 호주 대사 뭐 말씀 안 드려도 잘 알겠지만 최수근 상병 죽음 때문에 지난 12월에 입건되고 출국 금지를 시켜놨다가 3월 4일에 호주 대사로 발령을 내리고 3월 10일 갔습니다. 야당은 이게 웬 떡이냐? 야반도주한 거다. 뭔가 캥키는 게 있으니까 밤중에 몰래 도망시킨 거다. 이런 식으로 여론을 몰아가고 언론의 대부분도 그쪽으로 지금 화살을 맞추고 있습니다. 우리가 코너에 몰린 건 사실입니다. 황상무 신민수석 많은 언론 중에서 특히 MBC가 국민의힘에 대해서 공격적이고 비판적입니다. 그러니까 MBC 기자들하고 식사를 하는 자리에서 MBC 잘 들어. 1988년 언론인 회칼 테러 기억하지? 너들도 입조심해. 물론 너들도 입조심해. 이 용어를 쓰진 않았지만 그와 같은 톤으로 기자들에게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MBC 기자들이 이거 뭐야 우리 탄압 아니야? 우리한테 협박하는 거 아니야? 일파만파가 된 겁니다. 한동훈 선대위원장은 이대로 가다가는 안 되겠다. 이미 공천 파국에 의해서 당 지지율이 완전히 폭락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거라도 빨리 수습해야 되겠다는 생각에서 이종섭 바로 불러들여서 즉각 소환시키고 즉각 공수처 조사에 응하도록 해. 그리고 황상무는 즉각 사퇴를 하는 게 옳다라고 얘기했지만 대통령실의 입장은 또 차이가 좀 있습니다. 이종섭에 대해서는 나름대로의 비슷한 톤으로 불러드리겠다고 얘기하고 있지만 황상무 시민수석에 대해서는 뭐 잘못한 건 사실이지만 자기 직을 사퇴할 정도로 잘못된 건 아니다라는 정도의 선을 지금 끊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선대위원장이 대통령 인사권을 정면 도전하는 거나 다름없습니다. 물론 두 사람 사이에 어떤 커뮤니케이션이 나름 있었으리라고 생각하지만 겉으로 보면은 포지션에 지금 미묘한 차이가 있기 때문에 정면 도전한 모습입니다. 야당은 이 이슈를 선거 전날까지 끌고 갈 것입니다. 꽃놀이패로 양쪽에 이걸 들고 놀 것입니다. 우리가 그들이 이걸 꽃놀이패로 선거에 우리에게 불리하고 그들에게 유리하게 쓰는 데 대해서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을 찾는 것이 지금 살아남는 방법입니다. 대응할 수 있는 방안은 국민의 여론이 어느 쪽으로 쏠리는지 제일 먼저 정확하게 파악하고 거기에 따른 결정을 대통령실에서도 내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선대위도 현장에서 뛰는 후보들에게 입조심뿐만 아니라 선대위도 결정을 하는데 여러 가지로 좀 더 신중하고 그리고 정말 집토끼들을 확실히 잡아놓을 수 있는 중도 확장에 먼저 욕심을 내가 집토끼를 놓치는 그런 그런 잘못을 범하는 결정을 내리지 않아야 합니다. 그것이 유일하게 남은 23일 동안 우리가 이 판을 뒤집을 수 있는 길입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좋아요, 구독 같이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